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1593년 명만요 21년 정원이 아래기를 삼가 어제 내리신 분부를 받고 신들이 머리를 맞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할 바를 몰랐습니다. 적은 아직도 경외로 나가지 않았고 나라의 형세는 날로 위급했으니 지금이 어떠한 때인데 이러한 내선의 거주가 계십니까? 온 신하가 어찌 할 바를 몰라 여러 날 복합하였는데 성비는 더욱 엄절하고 윤호는 내리지 않으시니 신들은 더욱 민망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바라건대 종사의 대계를 위하여 다시 더 깊이 생각하시어 여정에 부응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비록 그처럼 아랜다 한들 어찌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백간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오늘의 형세는 비유하건대 불난 집에 불길이 바야흐로 치열하여 온 집이 장차 다 타려는 상황과 같습니다. 만약 가장이 그 불의 형세가 아주 급한 것을 살피지 못하고는 자제에게 이를 맡기고 한가한 곳에 물러가 편안히 있다면 이는 불길을 잡을 수 없을 뿐더러 집이 타버린 뒤에는 어찌 몸을 편안하게 할 곳이 있겠습니까? 이는 그 사례가 매우 분명한 것인데 신들이 차마 이렇게까지 말하고 보니 저절로 기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여 죽고 싶을 뿐입니다. 어찌 성명께서 이를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동궁은 천성이 인효하여 조석으로 문안할 생각이 간절할 것이므로 동남의 일이 조금만 안정되면 멀지 않아 돌아올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성정을 억제하여 조용히 처리하시면서 뒷날을 기다리시는 것이 시세와 사리에 부합하며 신하와 만민이 같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세를 어기고 민심을 위배가면서 쇠퇴한 세상의 변고에 따라 전례를 거행하시어 구세의 구시로 삼게 하십니까? 신들은 가슴이 막히고 말이 군색하여 섬돌 아래에서 통곡한다 해도 이 구구하고 절박한 심정을 오히려 죄다 아뢰지 못할 것이니 오직 성령께서 굽어 살피시기 바랄 뿐입니다. 황공하여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제 다만 억세를 받들어 전위하고 동궁을 도로 맞이하는 두 가지 절목을 강구할 뿐이다. 이 밖에는 할 말도 없거니와 결코 견딜 수도 없다. 상한 몸에 깊은 병까지 있는데 어찌 감히 일각인들 그대로 무릅쓰고 있으면서 종사를 거듭 욕되게 하겠는가? 이 의리는 매우 명백한 것으로 하늘에 맹세하고 마음에 맹세하여 마음속에 꽉 차 맺혀 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8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다시 아뢰기를 동궁이 성지에 따라 남으로 향하여 도성문을 나간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되는 것을 중국 사신과 이곳에 있는 중국 장수 그리고 허다한 중국군이 모두 알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돌아오는 것을 중국 장수가 의심하여 겉으로는 나가는 체 하면서 사신에게 답해놓고 실제로는 돌아가서 성지를 봉행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원근에 전파되어 중국 조정에까지 알려져서 다시 무거운 책망이 있을 것이니 무슨 말로 해명하겠습니까? 이것이 크게 불가한 점입니다. 옥세를 받들어 전위하는 것은 전에 아랜 바와 같이 쇠미한 세상의 거저이므로 결코 오늘날 거행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처럼 방해가 되므로 1000번 생각하고 100번 강구하여 거행할 방편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지라 이것이 신들이 밤낮으로 민망하고 절박해하며 조치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번 바라옵건대 성령께서는 이러한 곡절을 깊이 살피시어 때를 기다려 거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비록 그렇게 아뢰더라도 결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하겠는가? 이미 중국 사신에게 고하였고 중국 조정에서도 알고 있으니 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1월 28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세 번째 아르기란. 신들이 이 황급한 때를 당하여 온 신하가 뜰에 가득히 모여 날마다 아뢰면서 정성을 다하여도 정성이 위로 사무치지 못하고 말이 번거로 이해하여도 말이 뜻을 통달하지 못하므로 진태가 다 궁하여 나아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상상께서 오늘의 사세의 위급함과 신민들의 지극히 절박한 심정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도 즐겁 굳게 물리치시니 신들이 다시 무슨 말로 성청을 돌리겠습니까? 중국 사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는 하나 주문하여 품지하라고 사신이 말하였으니 이 한마디로 보더라도 더욱 까닭없이 갑작스런 사이에 거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큰일은 깊이 생각하고 익히 간구한 뒤에 처리해서 후회가 없게 해야 하는 것이니 다시 더 깊이 생각하시어 인심이 소동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세자는 인효하고 총명하여 충분히 내 사업을 이룩할 것이니 경들은 이처럼 고집하고 지체할 것 없이 생각을 뒤집어서 빨리 거행해야만 한다. 또 주문하여 품지하라고 말한 것은 어쩌다가 상세히 생각하지 못한 것일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마치 중국 조정의 생각을 시탐하는 것과 같이 되니 어찌 크게 미안한 일이 아니겠는가? 단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곧 거행하고 한편으로는 주문할 따름이다. 터럭만큼이라도 견딜 수 없는 형세라면 내가 지극히 혼미하고 용렬하다 할지라도 어찌 감히 이런 거절을 하겠는가. 나는 본디 잔약하고 병든 사람이라 평시에도 기력이 남에게 미치지 못하거니와 이제는 더욱 병이 고질화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광질은 지극히 놀라운 병으로서 심지어 화루를 안고도 춥다고 외치기도 하고 눈을 먹으면서도 덥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게다가 귀먹고 눈 멀어 손이 저리고 다리를 저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배가 아프고 담이 막히고 숨이 가쁜데 이러한데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앉아서 신민에게 지욕을 거듭 끼치고 있으니 복음천하에 이런 도리는 없다. 하루를 물러가지 않으면 하루의 치욕이 있고 이틀을 물러가지 않으면 이틀의 치욕이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이 급하여 황황하고 급급해 함이 마치 공공한 사람이 갈 데 없는 것과 같아 마침내는 답답한 기운이 가슴 속에 맺혀 필시 초췌하게 말라 죽게 될 것이며 지하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못내 울면서 민망하고 절박함을 하늘에 부르짖어 간절히 비니 빨리 물러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11월 28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라. 상상께서 춘추가 아직 성년이심으로 본디 게을리하실 때가 아닌데 문득 중책을 벌이려는 뜻을 가지시니 이는 종묘를 받들고 신민을 위로하는 의리가 아닐 듯합니다. 도둑이 문정에 있어 나라의 형세가 위급함으로 군신상하 바로 마음에 맹세하고 힘을 다하여 함께 어려움을 구제하는 데 겨를이 없어야 할 때인데 세자에게 떠넘기려 하시니 이것이 어찌 성상께서 차마 하실 일이겠습니까? 빨리 윤호를 내려 무사람의 심정을 편안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처럼 아뢰더라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28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양사가 다시 아뢰기를 대저 내선하는 일은 예전에도 드물었고 혹 있었더라도 흔히 늙어서 게을러질 때에 나왔는데 상상께서는 춘추가 한창이신데도 갑자기 겸허를 고집하시어 이 어렵고 위태한 때를 당하여 막증한 거주를 행하려 하시니 성의가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심는 희망은 돌볼 겨를이 없다 하더라도 종사의 대개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더구나 옥세를 받들어 전유하는 것은 더욱 부당한 일이니 더 깊이 생각하시어 빨리 여정에 부응하셔서 하니 답하기를 나의 뜻은 이미 다 말하였다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8일 무신 7번째 기사. 밤 1경부터 3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객성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8일 무신 8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2기 직제학 백유함 교리 권협이 상차하기란. 생각하건대 대위를 주고받는 것은 큰일입니다. 비록 노쇠하여 근로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편안하고 무사할 때에도 오히려 쉽사리 거행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이 어떠한 때이기에 전하께서는 하늘의 뜻을 어기고 사람의 마음을 거스러 가면서 기필코 거행하려고 하면서 다시 생각하지도 않으려 하십니까? 전하께서 국가의 대계를 이토록 소홀히 여기실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지금의 사세는 지극히 위급한데 저기 변경을 점거하고 있어 그 흉악한 꾀를 헤아릴 수 없는지라 인심이 흉흉하여 조석 사이에 보장할 수 없습니다. 조석 사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군신 상하여 서로 격려하여 자강을 도모할 때인데 어찌 터럭만큼이라도 스스로 안일한 뜻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난여가 구도에 돌아오시어 만개가 지극히 번거롭고 동궁이 무군하러 남으로 내려갔으나 온갖 직무를 아직 차례하지 못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안팎이 서로 닿고 함께 구제하면 인심도 합할 수 있고 국사도 이룰 수 있겠으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한결같이 퇴소할 생각을 하시면 아마도 무사람의 심정이 해이하고 온갖 일이 흩어질 것이니 이는 종사를 위한 계책이 아닐 듯합니다. 명이 내려진 뒤로 백관이 뜰에 가득히 모여 날마다 부르짖어도 성진은 굳게 거절하시면서 첫째는 병세가 깊다 하시고 둘째는 약을 감당할 수 없다 하셨는데 송조의 일까지 들어서 분부하셨습니다. 책보를 받도록 전유한 것은 곧 당나라에 그릇된 거저이며 남송의 여러 임금들도 이런 거저는 없었습니다. 의리면에서 헤아려 보아도 어지러지고 고례를 상고하여도 근거 없는 것이라 신들이 100가지를 생각하여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명께서는 다시 깊이 생각하시어 무사람의 뜻에 쾌히 부응하시면 못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처럼 아뢰더라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8일 무신 9번째 기사. 다시 상차하기를 신들이 민망하고 절박한 심정을 복합하여 부르짖어 속마음을 다 보였는데도 천청은 아득하여 굳게 거절하심이 더욱 심하니 이는 본디 신들의 성의가 천박한 죄인지라. 서로 돌아보며 슬퍼하고 은심하면서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 일이 의리에 해로울 것 없고 시세에 방해되지는 않는다면 신들이 어찌 감히 번거로움을 꺼리지 않고 성총을 모독하여 반드시 허락받으려 하겠습니까? 춘추가 한창 젊으심으로 본디 근로를 싫어하여 퇴선하실 때가 아니고 저기 변경에 운거하고 있어 중흥의 계책은 실로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온갖 법도가 해이해지고 무사람의 심정이 흩어졌으며 굶주려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고 군사를 징발하여 보내며 군량을 끊임없이 수송해 보내는 등 모든 근심스럽고 답답한 일들은 한둘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데 몸소 담당하여 애써 일처를 관리하는 것이 책무인데 도리어 중책을 벗어버리고 한가하고 안일하게 지내려 하시니 이것이 과연 사리에 합당하고 시세에 부합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조종의 신령이 성상께 기대하는 것이 결단코 이러한 것이 아닐 것이며 백만의 창생이 날마다 우러러 바라는 심정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공평한 심기로 사세를 살피셔 빨리 윤호하셔서 그러면 못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 뜻은 이미 다 말하였다 하였다.
선조실을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28일 무신 10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래기를 윤근수의 장교를 보니 그일의 걱정을 한 포정사에게 이자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포정이 비록 군사를 주관하는 관원은 아니나 전일에 공사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왕래하였고 이제는 광령 순무가 되어 다같이 외적에 대비하는 책임을 가졌으므로 적정을 상세히 살펴서 설명해 이자하여 급히 사정을 고하면 이로 말미암아 조정에 전달할 길이 없지도 않아서 이 일에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장계에 의해 따로 자문을 만들어서 사은사의 행차에 붙여 편의에 따라 알리도록 꾀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28일 무신 11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삼가 하교를 받들건대 전수의 왕급에 관한 물음이 남김없이 곡진하여 신들은 못내 감격하였습니다. 다시 무장, 이일, 과경, 조경 등과 상의하였더니 세 사람의 의견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오늘의 형세는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릴 수 없으니 각도의 정병을 모두 합하여 생사를 걸고 한번 결전해야 한다 하였고 과경은 중국의 아래고 유총병과 합세해야만 할 수 있지 우리 군사만으로는 하기 어려울 듯하다 하였으며 조경은 무력적을 막는 방도는 형세와 요해지를 가려서 나가면 싸울 수도 있고 물러나면 지킬 수도 있게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경솔히 결전하면 한번 패한 뒤에는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세 사람의 말에는 이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신들이 이 말에 대하여 반복하여 하려 보니 말하는 것은 같지 않으나 다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다. 대저 중국군이 곧 더 나와서 지금 주둔해 있는 군사와 합세하여 단번에 소탕하여 없앤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만 지연하는 사이에 사기가 더욱 멀어질까 염려됩니다. 중국군은 이미 믿을 수 없고 적은 또 봄을 타서 크게 모일 것인데 우리는 군량이 더욱 줄어들고 병세가 더욱 약해지면 이것은 앉아서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사세는 각도의 정병을 뽑고 군기를 많이 갖추고 또 군량을 미리 갖추게 한 다음 초봄이 되거든 각각 날린 장수에게 거느리게 하여 모두 경상도로 가서 싸울만 하면 싸우고 지킬만 하면 지키되 시기를 보아 움직이게 하는 한편 유총병에 간곡하게 고하여야 합니다. 다행히 적병이 미처 크게 모이기 전에 한번 이긴다면 이로 말미암아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책이 소활해서 시세에 잘 맞지 않는 줄은 아나 이 밖에는 다시 다른 계책이 없으니 이른바 거저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다만 나라 일이 이에 이런 것은 오로지 기강이 풀어지고 인심이 흩어져서 호령이 행해지지 않은데 연유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뒤로는 전혀 두서가 없어 조정의 명령이 국도의 문 밖에는 행해지지 않아 수령이 군정을 뽑을 땐 조금도 주의하지 않고 오로지 하리에게 맡김으로 장정인 군사는 다 뇌물로 모면하고 지치고 병든 백성이 도리어 뽑히어 미처 길을 떠나기도 전에 잇따라 달아나며 또 군량마저 없습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이 빈 같은 여러 장수들도 거느린 무사가 많아야 수백에 지나지 않고 적은 경우에는 3, 40인 뿐이어서 의지할 데가 없어 외롭게 있어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러고도 강적을 능히 막았던 일은 예로부터 없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각도의 각구 을의 수령을 시켜 사수와 씩씩하고 날린 자를 생성케 하되 다수를 한정하지 말고 얻는 대로 부를 나누고 장수를 정하고는 약속을 거듭 밝혀 징발되기를 기다렸다가 군사를 징발하는 조치가 있으면 수령이 친히 거느리고 가게 하여 용잡하게 전진을 감당하지 못할 자를 뽑아보낸 경우가 있으면 관할 수령을 한결같이 군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달아 안에 뽑아서 쓸 수 있고
혼잡한 폐단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 이 같은 무장을 시켜 불시로 출입하게 하되 추종을 줄여서 여러 고을을 순시하며 용겁을 두루 살피고 거듭 약속을 밝혀 두었다가 시기를 기다려 징발하여 보내게 한다면 전수의 대개에 반드시 편익이 있을 것이니 평시에 뽑지 않다가 임시하여 징발하는 것과는 크게 다를 것입니다. 또 기계에 관한 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궁시는 본디 조총에 대적하기 어렵거니와 야전에서 그러할 뿐만이 아니라 적의 보루를 쳐붓을 때 궁시로는 하기 어려운 것이 참으로 성교에서 이러신 바와 같습니다. 오직 화기를 많이 갖춘 뒤에야 견고한 보루를 칠 때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총통과 크고 작은 기계들을 한꺼번에 모두 준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충청, 전라, 황해도 등의 물력들이 모두 준비할 수는 물력이 조금 괜찮은 곳에 도회를 분정하고 공장들을 많이 모아서 밤낮 없이 만들고 달마다 아래도록 이미 계획하였는데 이제까지 막연히 봉행하는 뜻이 없으니 매우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엄하게 사목을 만들어 성취하도록 독책하고 무장, 이일 등이 출입할 때 또한 점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화전, 비화창은 더욱 싸울 때에 기묘하게 쓰입니다. 전에 듣건대 지난날 경주 싸움에서 중국군 한 사람이 마침 화전을 가지고 한 적을 쏘아 마치자 온몸에 불이 일어나는데 여러 적이 구하러 왔다가 불이 붙어 물에 뛰어들여 하였으나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기들은 더러 들에서 싸우거나 성을 치거나 간에 적당하지 않은 데가 없으니 또한 많이 만들어 전용에 대비해야 마땅합니다. 조경의 전수의 설로 말씀드리면 참으로 좋은 계책입니다. 무릇 적과 상대하여 서는 싸워도 늘 싸우기만 하지 않고 지켜도 늘 지키기만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때는 싸우고 어떤 때는 지키는다가 기회를 보아 잘 처리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물러나서 지킬 데가 없으면 나아가도 싸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적병이 지난해 각도에 흩어져 있었는데 어찌 천리길에 양식을 수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은 다 우리에게서 양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계책으로서는 요회의 산성과 지세에 협조한 곳에 힘이 닿는 대로 영루를 설치해 구축하고 백성을 독촉하여 들어가 지키게 하고 석차, 화기를 많이 설비하여 기다리면 적이 위로 공격하다가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행조의 싸움으로 말하더라도 그 지세가 험조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니 지금이라도 곳곳에서 험조한 지세에 의지하여 적병을 치면 나아가도 얻을 것이 없고 물러가도 돌아갈 길을 걱정하게 되어 그 형세가 며칠을 넘지 않고 머뭇거리다 스스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 물러갈 때를 타서 각진이 정의한 군사를 내어 앞뒤를 막아 적으로 하여금 진퇴와 합산을 헤아릴 수 없게 하면 적의 형세가 저절로 쇠약해질 것입니다. 적중에 있으면서 유혹받고 있는 우리 백성도 널리 초무하되 후한 상을 걸어서 잇따라 나오게 하여 적들이 의지할 형세를 잃게 하면 먼 곳의 적도 오래 머물러 있기 어려운 형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원대한 경략이고 일전의 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해야만 성공이 있고 게을리어 해야만 소득이 있는 법이라 하는 일 없이 날만 보낸다면 참으로 일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미 늦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아직은 꾀할 수 있으니 이상의 여러 조항을 빨리 사목을 만들어 시행케 하소서. 또 신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반드시 인재를 거두어 들여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신, 무신이 죽거나 흩어져 있어 그 수가 매우 적으므로 기묘한 관계가 있는 직책의 지수일지라도 다 구차하게 채워 차출하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각도의 문관, 무관의 수령, 첨사 가운데에는 혹 중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혹 직질이 낮거나 한가하고 기묘하지 않은 자리에 있으니 이러한 사람들을 다 모아들이되 그 가운데서 전에 군공이 있어 벼슬을 높일 만한 무장은 높이고
문신이라도 불러서 쓸만한 자는 불러서 쓰는 것이 또한 오늘의 절실한 일이니 윤호를 받게 되면 널리 의논하여 아뢰려 합니다. 또 경성 이남의 정병 200명을 뽑아다가 싸움에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연 11월 28일 무신 12번째 기사. 이 덕형을 병조 판서로 이우익을 병조 좌랑으로 박동현을 사관은 사관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연 11월 29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저녁에 유구역에 머무르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연 11월 29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민망하고 박절한 뜻을 여러 번 부르짖었으나 천청이 아득하시니 신들은 서로 돌아보면 눈물만 흘릴 뿐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선의 거저는 온 조정이 어쩔 바를 모르고 무사람들의 심정이 답답하게 여겨 기필코 유노를 받고야 말 것입니다. 큰 계책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고 물사람의 뜻은 끝내 억누를 수 없으니 빨리 유노를 내리 여망에 부흥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뜻은 전에 이미 유시하였다.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연 11월 29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양사가 합계하기를 외적이 지경 안에 있어 나라의 형세가 날로 위급한데 문득 수고를 싫어하는 뜻을 가지시니 성상께서 비록 편안하시더라도 종사와 백성은 어찌합니까? 온 신하가 골문을 지켜 우뭇관사의 장관이 사물을 폐기하니 이것이 무슨 광경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정의 부탁과 백성의 희망은 오직 성상께 달려있으니 더 깊이 생각하시어 무사람의 심정을 진정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 뜻은 전에 일렀다.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연 11월 29일 기후 네 번째 기사. 밤 1경부터 2경까지 객성이 천창성이 동쪽 제3성 안 3촌쯤에 있었는데 형체가 작았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연 11월 29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령이 백간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어제 성교를 받들 건데 대풀이함이 간절하신지라 신들의 받들어 읽고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비상한 이변과 우연한 재앙은 천지나 일월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잠시 기울었다 해서 그 운행을 그만두지 않고 땅은 잠시 터졌다 해서 그 두터움을 그만두지 않으며 이러는 방식하였다 하여 그 밝음을 그만두지 않고 그때를 지나면 항시 정상을 회복하거니와 사람의 일에서 찾아도 보아도 이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전 일을 논할 것이 없이 우리나라의 일로 말하더라도 고려 현종이 거란의 화를 당하여 나주로 파천하였는데 시책에 이르기를 경도의 공사의 집이 당연히 모두 비었다 하였으니 그 화가 오늘날의 외적의 화보다 못하지 않았으나 현종은 마침내 난을 다스리고 정도로 복귀하여 구적을 몰아내고 구물을 회복하여 당대의 태평을 이루어 고려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번 별난을 겪은 것으로 심하게 꺾여서 다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지나치게 자비하고는 물러나 한가하게 지내려는 생각을 하고 나라의 일을 어찌할 수 없다는 지경에 두었다면 그 어려움이 어떻게 종식되겠으며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교에서 이른바 하루라도 물러가지 않으면 하루의 치욕이 있고 이틀은 물러나지 않으면 이틀의 치욕이 있다는 말씀은 신들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참으로 모를 일입니다. 신들은 이 큰일을 당하여 밤낮으로 헤아렸거니와 진실로 승순해 봉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찌 감히 천청을 번거롭히며 여러 날을 물러나지 않고 온 신하가 동일한 말로 골문에 엎드려 부르짖기까지 하겠습니까? 또 동궁이 겨우 남방으로 내려갔으므로 한두 달 사이에는 결코 갑자기 돌아오기 어렵고 옥세를 받들어 전선하는 것도 할 수 없으니
이 두 가지 일이 다 방해되고 보면 다시 편의하게 거행할 수 있는 방책이 거행할 수 있는 무슨 방책이 있겠습니까? 신들은 이미 골문에서 면대하여 간절하게 아뢰지도 못하고 또 명백히 논하여 성청을 돌리지 못하였으므로 민망하고 절박한 심정이 날이 갈수록 쌓여 있는데 중외의 군민의 심정도 모두 다 이러합니다. 성명께서는 부디 종사를 위하여 조금 늦춰 거행하시어 무 사람의 심정을 위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만기로 답하기를 100가지로 말하더라도 어찌 감히 하지 못할 일을 하겠는가? 마음은 마치 불을 진 것 같고 몸은 도탄 가운데 앉아 있는 듯하니 빨리 거행하기를 바랄 뿐이다. 세자가 갑작스레 돌아오기 어렵다면 대신으로 하여금 옥수를 받들고 가서 전위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온당하다. 이것이 어찌 어려운 일이겠는가? 또한 빨리 사신을 차출하여 중국 조정에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년 11월 29일 기후 6번째 기사 대신이 다시 아뢰기라. 상상께서 이 마음을 가지신 까닭을 신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나 도둑이 문정에 있으므로 무사람의 심성이 어쩔 줄 모르시니 시기가 마땅하지 않고 동궁이 남으로 내려갔으므로 쥐고 받기를 친히 할 수 있으니 사세가 마땅하지 않으며 중국 장수가 많이 있는데 듣고 의욕할 것이니 기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신들이 반복하여 생각하는데 급히 봉행하려 해도 사리가 이러하니 한편으로는 아픔을 안고 한편으로는 진소하는 것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행실이 도타한 군자라면 반드시 후세의 공의를 생각하여 준퇴하여야 할 것인데 상상 같은 학문과 행사로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그 처리가 이렇게 하십니까? 신들은 못내 민망하고 답답하여 감히 이렇게 눈의 호소하니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 오늘의 심사는 청천백일과 같아서 자처를 다 할 뿐이다. 지극히 민망하고 답답한데 어느 겨를에 후세의 의논을 따지겠는가? 나라를 망치 몸이 다시 종사를 욕되게 한다면 이런 의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온갖 병이 깊어서 정신이 이미 빠져나가고 힘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대로 구차하게 있으면 창피하기 짝이 없다. 앉으나 누우나 빨리 물러날 수 있기를 손을 모아 하늘에 비는데 하늘은 어찌하여 아득하기만 한가? 죽으면 죽었지 어찌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침에 물러나서 저녁에 죽는 것이 또한 크게 바라는 것이거니와 못내 민망하고 박절하다. 또 전일 정주에서 조정과 함께 약속하기를 저기 물러가면 물러나는 것을 허락하고 한다 하였는데 이제 저기 경성에서 물러간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내가 물러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어찌하여 약속을 저버리는가? 몹시 답답하여 못 견디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29일 기유 7번째 기사 세 번째 아뢰기라. 성비가 이에 이르니 신들에게 다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만 절로 눈물이 흐를 뿐입니다. 그런데도 물러가지 못하는 것은 특히 오늘의 국세가 매우 급하고 성상께서 근로를 싫어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위란할 때 인심이 흔들리기 쉽고 무사람의 청문에 의욕이 많은 법인데 옛 임금이 혹 병을 무릅쓰고 밖에 침림하여 신민에게 뜻을 보인 것이 어찌 한 때를 위한 계책이겠습니까? 종사의 만대를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이제 저기 조금 물러가기는 하였으나 그 형세는 더욱 성하고 화는 사그라졌으나 그 깃털은 더욱 급합니다. 동궁이 멀리 천리 밖에 있고 사방의 인심은 날로 더욱 흩어지므로 천명의 길흉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조종의 신령이 오늘날 상상께서 자리를 버리고 물러나 계시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하께서 힘쓰고 분발하시어 판탕된 형세를 수습하여 위태한 지경에서 나라의 명맥을 길이 보존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위에서 진정 고요한 가운데 오늘의 형세를 깊이 생각하시고
조정의 마음을 체념하신다면 비록 미세한 병환이 있더라도 반드시 두려운 마음에 감동하시어 시조하고 운용하는 사이에 병이 없는 듯이 하실 것입니다. 신들이 감히 그저 번거로운 말로 군부의 윤호를 받아 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가 참으로 이러하고 사세가 참으로 이러한지라 글자마다 눈물로 얼룩지며 썼다 해도 신들의 슬프고 괴로운 심정을 비유하기에 부족합니다. 흔쾌히 생각을 돌리시고 오직 영구한 계책을 생각하시어 조종의 기대를 위안하시고 무신하의 심정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비만기로 답하기를 나야말로 조종이 흔쾌히 생각을 돌리기 바란다. 대개 저걸 도벌하는데 어찌 반드시 이 병든 몸이 있어야 하겠는가? 내가 물러나면 적이 저절로 물러갈 것인지 갈런지 어찌 알겠는가? 트럭만큼이라도 견딜 수 있다면 어찌하여 굳이 이렇게 하겠는가 하였다. 선조 7월 40억은 선조 26년 연 11월 29일 기요 8번째 기사 양사가 다시 아뢰기를 국가가 판탕되어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고 흉적이 집결하여 있어 근심이 한창 큰데 조정이 황폐하여 온갖 법대가 무너지고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굶주린 죽음이 쌓이고 있으니 지금이 어떠한 때이기에 갑자기 손냥할 생각을 가지시어 무궁한 근심을 끼치려 하십니까? 신민이 바라는 것은 오직 성상께서 애서 생각하고 분발하며 책려하시어 종사를 회복하고 국치를 싣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불행히도 환란이 마침 오늘날에 일어났으니 옛 사업의 회복을 꾀할 책임이 어찌 성궁에 있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시어 요망에 답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따를 수 있는 일이라면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하였다. 선조 7월 40억은 선조 26년 연 11월 29일 기후 9번째 기사 3번째 아뢰기를 신들이 여러 날 복합하였으나 정성이 천일을 돌이지 못하여 성비가 더욱 엄하시니 모두 서로 모여 앉아 목이 메어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기 변경에 운거하고 있어 시사가 날로 급해지니 바로 마음에 맹세하고 적을 토벌해야 할 때를 당하였는데 손냥하여 선대하는 일을 거행하려 하시니 성명은 비록 물러나 쉰다 하더라도 유독 종사의 중함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번 일은 사세에 크게 어그러지고 인심도 거스르는 것이므로 신들은 결코 거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소하면서 거칠 줄 모르는 이유입니다. 바라건대 예사를 돌려 요망에 부응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 뜻은 이미 다 일렀거니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선조 7월 40억원 선조 26년 연 11월 29일 기유 10번째 기사 해풍궁 이기 등이 아뢰기를 생각하건대 그가가 환도하자 뭇 백성이 눈을 씻고 바라보며 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을 날을 손꼽아 기대하였었는데 내 선의 분부가 때 아니게 갑자기 내려지자 서로 바라보며 민망하고 답답하여 조차할 바를 모르고 있어 신들은 참으로 성의의 소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나운 적이 변경에 운거하여 충돌할 형세가 조석에 임박해 있고 중국 장수는 강화를 도모함으로 급한 정세를 고할 방책을 생각하느라 숨쉬실 겨를도 없는데 상상께서는 피손하려고만 생각하시고 유독 종사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심은 한번 해이해지면 다시 수합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크게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늘이 화를 거두고 비색이 다하면 안태가 오는 법이라 참으로 군신 상하가 맹세하고 힘을 합하여 조정의 큰 사업을 회복할 때인데 이런 왕명이 한번 전파되자 사람들은 갈 곳을 모르고 대소신료는 부르짖으며 당황하여 모든 일을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며 와신 상담하는 시기임을 망각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닥쳐올 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들은 고락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의리인데
어찌 차마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시사가 어렵고 위태하니 초놈을 아껴야 합니다. 성상께서는 쾌히 윤호를 내려 온 나라 신민들의 소망에 부응하소서. 그러면 더 없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는 종사의 주의이니다. 여러 존경들은 나를 어디에 쓰겠는가? 지극히 민망하고 절박하여 못 견디겠다. 조정과 함께 의논을 빨리 시행하도록 하기 바란다 하였다. 선조실로 40억 원, 선조 26년 연 11월 29일 기후 11번째 기사 헌문관 부지학 2기 직지학 백유함 교리 권협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계신 곳은 천위이고 다스리는 것은 천직입니다. 조정에게서 받아 만 백성에게 임하시니 그 기업의 중대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대저 지중 지대한 기업을 하루아침에 벗어버릴 계책을 하여 사리도 시세도 헤아리지 않고서 뜻대로 경솔히 거행하면 무사람의 심정이 불안하고 온갖 일이 무너져서 위만과 하가 당장에 닥쳐와 구제할 수 없을 것인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성비에 병세가 깊다 하셨고 또 기력이 다하였다 하셨으니 신들이 받들어 읽으면서도 다 읽기도 전에 슬픈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하늘을 넘긴 별난으로 조야로 파천하심에 서리와 이슬은 물을 쓰셨고 수토도 맞지 않은 데다가 시름과 슬픔으로 거듭 몸을 상하셨으니 병환을 이룬 것은 본디 당연한 일입니다. 신하로 들러서 본부에 승순하여 봉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 줄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많은 그런데도 피눈물을 흐리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청하에 맞이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위로는 종사를 위하고 아래로는 만백성을 위하여 시중 애쓰고 굳세게 스스로 분려하여 힘써 광제하는 방책을 다하며 길이 자손을 편안하게 할 계획을 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거저는 반드시 하늘의 뜻을 관찰하고 사람의 마음에 부합해야만 눈앞에 뉘우침이 없고 후세에 할 말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위로 공경에서 아래로 백료까지 그리고 여한과 조야까지도 다들 옳지 않다 하여 모두가 답답하게 여기고 있으니 이를 미루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니 하늘의 뜻도 이에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거대 성령께서는 반복하여 깊이 생각하시고 쾌히 윤허를 내리소서 하니 답하기를 내 뜻은 전에 이미 다 유시하였다.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40억 원, 선조 26년 연 11월 29일 기후 12번째 기사 다시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임금의 거소는 인심에 따르고 시의에 맞도록 하는 것을 귀히 여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뜻대로 곧장 행하면 뉘우침이 반드시 오고 뒷날에 근심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이제 큰 도적이 변방을 점거하고 있어 흉악한 꾀를 헤아릴 수 없는지라 나라의 형세가 누랑과 같이 위태로운데 전하께서 종사의 대계를 돌보지 않으시고 줄곧 퇴손할 생각만을 하시는 것이 과연 시의에 맞는 것이겠습니까? 인심으로 말씀드리면 전하의 오늘날의 거저는 대신이 옳지 않다 하고 모든 대부들이 옳지 않다 하며 나라 사람들이 다 옳지 않다고 하는데 전하께서 공론을 굳게 거절하시고 반드시 시행하려 하시니 의심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과연 인심에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동궁은 남으로 내려가 무군하고 전하께서는 국도에서 잘 다스리기를 꾀하시면 이는 바로 인심이 서로 도와 수복을 꾀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당종의 거릇된 거절을 본떠서 대신으로 하여금 옥세를 받들고 가서 전이하게 한단 말입니까? 시의에 맞지 않으며 인심에 맞지 않으니 이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원컨대 성령께서는 다시 살펴서 받아들이소서. 그러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내 뜻은 이미 다 유시하였다 하였다. 선조실 40억 원, 선조 26년 11월 29일 기후 13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형조판사 심희수는 지난해 당 하관에서 갑자기 가선대부의 중지를 오른 것도 이미 과람한데 이제 육경의 직임에 제수되었습니다. 이토록 직질이 뛰어넘는 것을 물정이 놀랍게 여기거니와 나라의 정체도 전도됨이 막심하니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진율청 낭청 강응문과 이 문비는 별로 뚜렷한 공효도 없거니와 굶주린 백성들이 사망이 날로 늘어가는데 무슨 트럭만큼이라도 기록할 만한 노고가 있기에 갑자기 승설을 명하십니까? 물정이 매우 온당치 못하게 여기니 모두 개정하여 뒷날을 공효를 보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심의수는 나라 일을 위하여 근로한 것이 많으니 승품 한들 무엇이 방해되겠는가? 개정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40억원 선조 26년 윤 11월 29일 기유 14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전 박물이 너무 소박하다 하니 달리 봉진할 물건이 없다. 예전에 숙신씨는 호시를 바쳤거니와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 조정과 한 집안인데다가 더구나 지금은 정벌할 때이니 활과 화살을 바치고자 한다. 다만 이 세 규례가 어떠하는지 모르겠으니 대신에게 의논하라.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연 11월 29일 기유 15번째 기사. 승문원이 회개하기를 활과 화살을 바치는 것은 새로운 규례에 관계되니 다른 물건이 있다면 꼭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다만 이번 박물이 매우 소략한데 달리 바칠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활과 화살도 도산이니 한번 봉짓하더라도 의리에는 별로 크게 방해될 것이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할 것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11월 29일 기유 16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춘번자와 인승은 연례로 하는 일이므로 전부 폐지할 수는 없는데 내 자시의 첩정에 춘번자 장인이 죽었고 달리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춘번자는 어찌해야 할는지 감히 품합니다 하니 만들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5권 선조 26년 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의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저녁에 공주에 이르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백간을 거느리고 아뢰기를 신들이 근일에 진달하는 것은 한 사람의 말도 아니고 또 일시만을 위한 계책도 아닌데 찬청이 더욱 멀기만 하시니 인심이 흉흉합니다. 위에서는 지금을 어떠한 때라고 여기십니까? 안위와 성패가 눈 깜짝할 사이에 결단날 즈음이니 군신상하 힘을 다하여 도모하더라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찌 성상께서 깊은 궁궐에서 한가를 지낼 수 있는 때이겠습니까? 신들이 감히 성의를 끝내 거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느 기간 동안 조금 유보하여다가 사변이 좀 평정된 다음 동궁으로께서 돌아오시면 그때 조용히 거행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성비가 한결같이 굳게 거절하시니 신들은 저기 마음 아픕니다. 하니 답하기를 일각이 시급한데 어찌 사변이 좀 평정되기를 기다리라니 이 사변이 쉬이 평정될 수 있다고 여기는가? 우선 하는 사이에 그럭저럭 일만 끄는 것이 스스로 도리를 잃는 것이면 그만두고라도 고질병이 되어 갑자기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면 반드시 후회가 있게 될 것인데 경들이 어찌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속히 허락해 주기를만을 바라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제차 아뢰기를
하늘이 일각이라도 운행을 정지하면 만물이 질서를 잃게 되고 일월이 일각이라도 비추지 않으면 백몰이 우르를 바가 없게 됩니다. 임금이 이를 본받아 도를 행하여 만방에 조림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스스로 비박하게 여겨 필부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가로이 지내시기만을 구해서야 되겠습니까? 상께서는 이런 어려운 때를 당하여 채직질을 하고 분발하여 만 백성의 기대에 답하시지 않고 도리어 대단치 않은 병을 이유로 대위를 내놓으려 하시니 흩어진 인심을 어떻게 수습하며 기울어진 국수를 어떻게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분께서 멀리 계시어 갑자기 돌아오기가 어렵고 천리길에 어보를 전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사는 지극히 중대하고 하늘의 마음은 두려운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제3 생각하시어 후회가 없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감히 스스로 지나치게 비박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용서받기 어려워서이고 한가하게 지내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외람되이 앉아있다가 후세의 욕을 남길 것 같아서이다. 채찍질하여 분발하리 하나 썩은 나무라서 아로 새길 수가 없고 병을 무릅쓰고 힘쓰고자 하나 고질병이 낫지를 않는다. 내가 대위에서 물러나 흉적을 멸망시킬 수 있고 인심도 수습될 것이니 이해가 분명한데 무엇 때문에 질질 끈단 말인가? 어부를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회가도 쉬운 일이니 고집하지 말고 솔직히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이제부터 죽기까지는 모두 경들의 은덕이 될 것이다. 너무도 민망스럽고 절박하여 말을 가리지 않고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일 경술 5번째 기사 3번째 아래기라. 국세가 비록 위태롭기는 하나 아직은 해볼만하고 민심이 비록 흩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수습할 수가 있으니 오직 성심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만약 시를 지체시켜 조처가 마땅함을 이름으로써 이미 위태롭게 된 형세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이미 흩어진 인심을 더욱 흩어지게 만드신다면 그때 가서 해보려고 해도 어찌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세가 있지 않는 한 천리 밖에 어보를 받들어 전위하는 것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동국에서 이제야 제명에 의해 남방의 군대를 무안하기 위해 떠나시 아직 주찰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회가한다면 민심이 해이질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난처한 점이 있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백관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일이 폐기된 상태여서 민박한 허다한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정을 굽어 살피시어 급히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뜻을 누누이 다 말하였고 중국 사신에게도 이미 다 말하였으니 그대로 눌러 앉아 있어야 할 이치가 조금도 없다. 앉아 있으면 국사가 날로 무너져가는 것만을 보게 될 뿐이므로 마땅히 물러가야 하니 절목을 강정하여 거행할 따름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일 경술 6번째 기사 4번째 아래기라. 신들이 누차 천청을 번거롭게 하면서 윤호하는 명이 내리기를 기대하였으나 신들의 정성이 통하지 않아 윤호받을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국에서 갑자기 회가하실 수 없고 어부를 받들고 가서 전이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매우 놀라게 하는 일입니다. 사세의 위급함이 시각이 갈수록 더욱 다급해지고 있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윤호하는 명을 내리시어 군정을 진정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민망하고 박절한 마음을 다 효유하기가 어렵다. 경들은 언제 내가 물러가는 것을 할 것이며 중국에 주문하는 일은 또한 어떻게 조처하겠는가.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기 바란다. 감히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노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일 경술 7번째 기사 5번째 아래기를 삼가 선교를 받들건대 신들의 통민스러운 마음이 천일의 조차를 받았으니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여 눈물이 흐릅니다. 예로부터 국가에 대해서는 왕위의 수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더구나 지금처럼 위급하고 혼란한 때이겠습니까? 동궁이 황제의 명에 의해 남방으로 내려갔으나 어찌 외방에 오래 머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오래지 않아 회가할 것으로 신들은 생각됩니다. 상께서 먼저 천자께 주문하여 황제의 명을 받아 행하였다면 사리에 합당하고 사체에도 쓰나무로 신들이 이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고 보위를 전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렇게 주문하면 품지하는 것인데 만일 성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의 일이 낭패이니 먼저 행하고 나서 주문하는 것만 못한데 경들이 이렇게 하자고 함으로써 나를 그르칠까 염려스럽다. 주문하느라 왕래하자면 여러 달이 걸려야 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는가? 1, 2개월이라면 사력을 다해 모욕을 참으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으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일 경술 8번째 기사 하교가 이러하니 신들은 감격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저 더없이 중대한 일은 반드시 동궁이 환경한 뒤에 거행해야 하는 것이니 위에서는 종묘 사직의 대기를 위하여 성정을 억제하셨다가 시기를 기다려서 행하는 것이 매우 온당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동궁이 황궁하면 거행할 수 있다고 하니 어렵더라도 참고 기다리겠다. 동궁은 저군이니 외방에 오래 머무른 것은 마땅하지 않다. 속기 환경하게 하고 돌아오면 거행할 것이니 그때 가서 경들은 부디 다른 말을 말라 하였다. 이날 정은 옥당 양사 종실이 모두 진계하여 따를 수 없다고 간증하니 이때 이르러 비로소 이런 답이 있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0년 12월 1일 경술 9번째 기사 대신에게 비만기를 내려 일렀다. 생각한데 오늘날의 국수는 적병이 다시 창궐하지는 않으나 인민이 절로 소진되어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 것 같다. 백성은 기근과 병난 때문에 죽고 양식은 군량과 접대로 인해 고갈되었는데 적병이 국경에 주둔해 있어 군대를 해산시킬 수 없으므로 백성이 쉴 수가 없으니 누가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 농사를 피한다면 이는 스스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옛사람이 왕도를 논한 것도 깊이 갈고 잘 가꿔야 한다 한 데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이 흉적은 하루아침에 우연히 일어나서 자녀를 포로로 잡고 옥백을 노략질하기를 생각하는 무리가 아닌데 저들이 나라로 물러가기로 약정하고 강화를 맺는다면 발을 돌리기도 전에 더욱 큰 화가 닥칠 것이다. 그러니 이에 대해서는 진실로 논할 것이 없다. 설사 중국 군대가 소탕한다고 하더라도 저들의 사나움으로 반드시 순순히 회복하지는 않을 것이니 나의 생각에는 10년 안에 화가 그치지 않을 듯한데 백성들을 편안히 살도록 해주고 훈련시키는 것을 어찌 10년 동안에 이룰 수 있겠는가? 나의 생각에는 대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결코 나라를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이 어찌 우리나라를 버리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비유컨대 사람의 몸에서 왼팔을 끊어버리고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중국군에게 모초에다 둔전을 설치하고 농사에 힘써 곡식을 저축하게 하고 또 우리 군대도 훈련시켜 지구전으로 협수하도록 청해야 한다. 중국군이 올해 수자리 사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긴다면 연한을 정하여 교체시키게 하되 10년을 기한으로 하게 해야 한다. 만약 적병이 물러간다는 것을 핑계대고 하루아침에 중국군이 철수해 버린다면 사람들이 확고한 뜻을 지닐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일 중국의 조부를 보건대 어떤 급사중이 소장을 올려 이 여성으로 하여금 조선에다 둔전을 경영하게 하되
풍신수길이 죽지 않으면 여성을 환국시키지 말게 하라고 했으니 깊은 뜻이 있는 것 같다. 근래 유 원의 채문을 보니 그의 의견도 압록강 근처에 둔전을 경영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 일을 경락이 하려 한다면 이루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지만 어떻게 이 사람에게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경들은 의다. 먼 앞을 내다보고 깊이 생각해서 하도록 하고 일조의 계획책으로 하지 말라. 만약 미리 조처하지 않는다면 급한 일을 당하고 난 뒤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또 하나 해야 할 말은 병난이 있은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드는 법인데 수년 안에 수제나 한재가 있게 되면 그때는 이 생명들을 어찌 하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살고 싶지가 않다. 옛날 전조에서는 평양에다 행성을 설치하기까지 했으니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일 경술 10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라. 형조판서 심희수가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공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직분상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 특별히 기록할 만한 공적은 없습니다. 당상이 오른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가산에 승진시킨 것도 이미 외람된 것인데 이제 또 1년 안에 정경의 품질을 제수하기에 이르렀으니 관작이 너무 빨라 물증이 회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체의 전도가 너무 심하니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방해될 것이 없으니 고칠 생각이 없다. 필요가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일 경술 11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호주참의 조 광적의 장계에 의하면 중국군에게 1개월에 지급할 군량의 수가 11,066석이나 되는데 이는 수량 외에 과람하게 받는 숫자가 있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체로 머물러 있는 중국군이 비록 16,000이라고 하지만 경준과 평양 등처를 모두 합한 것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자는 모두 포함한 숫자입니다. 유 총병이 그늘이고 영남에 주둔해 있는 군대는 총병 자신이 13,600이라고 하였으니 그 군병의 다수는 이를 가지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1개월의 군량 방출이 이렇게까지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총병의 대군은 8거에 주둔하여 있는데 그 숫자가 매우 많고 경주는 단지 낙참장의 군인 600명, 오유격과 왕유격이 거느린 군대가 각기 수천여 명이 있어 그 다과가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8거참의 1개월 군량미는 5,237석이고 경주참의 1개월 군량미는 4,800석이어서 군대의 숫자는 다소 다른데 군대 곡식의 지급량은 거의 서로 같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본다면 각처에서 군량미를 과람하게 지급하고 있는데도 잘 살펴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또 한 무리의 중국군이 삼가에 주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의 소용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역시 무슨 까닭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뒤로는 10분 상세히 살펴 하되 한없이 모은 곡식을 끝없는 낭비의 구름으로 흘려 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릇 거듭 받거나 외람되이 받는 배단에 대해서는 번거로움을 꺼리지 말고 총병에게 면대하여 호소하거나 제장에게 정문하여 기어이 사실을 밝혀 폐단을 제거하라는 뜻으로 하유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